안녕하십니까? 어젯밤 잠은 편히 주무셨습니까? 혹시 이런 걱정으로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나요? 병원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애들이 나중에 나를 돌봐줄까? 연금으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들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딸이 결혼 생활에서 고생하는 것 같으면 밤잠을 못 이룹니다. 손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싶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걱정만 쌓여갑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 걱정거리는 더 많아지는데 힘은 더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었습니다. 발로 뛰고 돈을 벌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력도 한정되어 있고, 영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죽음 걱정. 머리로는 압니다. 걱정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걱정이 몰려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불안이 엄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은 에픽테토스. 이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는다. 오늘 저는 에픽테토스의 이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60대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된 지금이야말로 이 지혜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가? 두 번째,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세 번째, 60대 이후 어떻게 평온을 찾을 것인가? 긴 여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더 가벼워지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우리는 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네.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뉴스에서 또 나쁜 소식만 나오네. 세상이 좀 좋아졌으면. 옆집 사람이 왜 저렇게 시끄럽지? 조용히 좀 했으면. 이런 생각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걱정은 어떠십니까?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으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손주가 공부를 잘했으면, 주식이 올랐으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날씨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옆집 사람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자식의 인생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되돌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다 지친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상사 눈치 보고, 동료와 경쟁하고. 그런데 승진은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사의 마음, 회사의 사정, 다른 사람들의 평가, 운과 타이밍, 이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때는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학원비 대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밤늦게까지 공부 옆에서 지켜보고, 친구 관계까지 신경 쓰고. 그런데 아이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성향이 있고, 아이의 재능이 있고, 아이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아이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야.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제 60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이제는 다 컸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걱정합니다. 애가 직장에서 힘들어하는데, 애가 결혼 생활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도와주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걱정만 쌓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게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이것저것 검사를 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합니다.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암이면 어떡하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저 결과를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비가 옵니다. 비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냥 비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오늘 산책하려고 했는데 비 때문에 망했네. 이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비 자체가 아니라 비가 내 계획을 망쳤다는 생각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그냥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가 무능한가 봐.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거야. 남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이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릴까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노력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의지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둘째, 우리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특히 60대 여러분은 평생을 책임지며 사셨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자식을 책임지고, 직장에서 맡은 일을 책임지고, 이 책임감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 책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 남편 혹은 아내의 건강, 세상의 변화,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셋째,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데도 계속 시도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책합니다. 이것이 60대 많은 분들이 겪는 고통의 패턴입니다. 건강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자식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미래를 통제하려고 애쓰고,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화가 나고 슬픕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애쓰는데 왜 내 삶은 평온하지 않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유롭고 싶은가? 그렇다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원하지 마라. 2부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진짜 자유란 무엇인가? 여러분,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그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화풀이로. 그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는 있지만 내 마음까지 부러뜨릴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에픽테토스가 발견한 자유입니다. 몸은 묶여 있어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다. 외부는 통제할 수 없어도 내부는 통제할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내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무슨 뜻일까요? 내 것이란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태도, 내 선택. 이것만이 진정으로 내 것입니다. 반대로 내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내 몸, 내 재산, 내 평판, 다른 사람들, 세상의 일들. 잠깐만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지 말아야지라고 마음먹는다고 병이 안 생깁니까? 늙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노화가 멈춥니까? 아닙니다. 몸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라고 부르지만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식의 운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내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로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건강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은 내가 관리하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병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건강을 내 것이 아니라고 알았다면 어떨까요? 내 몸은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병이 생겨도 덜 충격적입니다. 물론 슬프고 힘들겠지만 배신감이나 억울함은 덜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로 내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비가 와서 산책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망했네. 계획이 다 틀어졌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괜찮아. 집에서 책이나 읽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둘째,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실패했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괜찮아.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할지는 내가 선택합니다. 셋째,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지. 병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병을 대하는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 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인생의 일부구나. 최선을 다해 치료해보자.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내가 정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쇠사슬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다. 무슨 뜻일까요? 에픽테토스 자신은 몸이 묶여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반대로 몸이 자유로워도 마음이 묶여 있으면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몸은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유로우십니까? 자식 걱정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건강 불안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미래 두려움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과거 후회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일어나는 일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그 일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무기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구분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병이 생겼습니다. 병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약을 잘 먹는 것,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 이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치료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나는 안 낫는 거야? 라고 원망하는 대신 최선을 다했어. 결과는 내가 어쩔 수 없어.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자식 것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필요하면 조언을 해주는 것,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주는 것, 이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십시오. 하지만 자식이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상황이 나아질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괴로워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애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가능한 것을 하고 불가능한 것은 하늘에 맡긴다. 3부 60대 이후 어떻게 평온을 찾을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평온한 마음을 찾기 위한 연습입니다. 첫 번째 연습,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인정하기.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잠깐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날씨, 다른 사람들의 행동, 교통 상황, 자식들의 선택, 내 몸의 상태, 세상의 뉴스.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소리 내어 말해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어떻든 나는 받아들인다. 오늘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내 평온을 지킨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왜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하는 것보다 미리 예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 우리는 대부분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 충격받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처음부터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면 충격이 덜합니다. 물론 여전히 슬프고 힘들겠지만 배신감이나 억울함은 덜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오늘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일들 중 어떤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만은 통제할 수 있다. 이 세 문장을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두 번째 연습, 걱정이 떠오를 때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물어보기.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걱정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이 직장에서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때 물어보십시오. 내가 자식의 직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식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필요하면 조언을 해주는 것,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것, 이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건강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물어보십시오.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통제할 수 있는가? 대답은 완전히는 아니다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살며 확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100%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정기 검진을 받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이것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받아들이십시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면 나는 자유롭다. 무슨 뜻일까요?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면 나는 떳떳합니다. 후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아도 나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세 번째 연습, 매일 저녁 오늘 내가 통제한 것들 돌아보기.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돌아보지 마십시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지? 오늘 뭘 했지? 대신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통제한 것은 무엇이었나?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했다. 마이너스, 이것은 내가 통제한 것입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었지만 화내지 않고 참았다. 마이너스, 이것도 내가 통제한 것입니다. 자식한테 잔소리하고 싶었지만 그냥 듣기만 했다. 마이너스, 이것도 내가 통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십시오. 오늘 나는 잘했어. 오늘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어. 이 연습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잘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오늘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오늘 또 자식한테 잔소리했고, 오늘 또 쓸데없는 걱정만 했고, 이렇게 자책하며 잠듭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한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내일의 힘이 된다. 여러분이 오늘 통제한 것들,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화를 참은 것, 친절하게 대한 것, 산책을 한 것, 책을 읽은 것, 웃으려고 노력한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통제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잠드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 연습 자식 문제는 조언까지만 결정은 자식에게. 여러분, 60대 부모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을 때, 자식이 힘들어할 때, 자식이 우리 말을 안 들을 때, 참 힘듭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이다. 내가 대신 살 수 없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까지만 하십시오. 엄마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빠는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지만 결정은 자식에게 맡기십시오. 자식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것은 자식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해요? 그것도 자식의 인생입니다. 실수할 권리도 자식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실수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우리 고집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칠 수는 있지만 배우게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치는 것까지입니다. 자식이 그것을 배우는 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애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밤에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일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연습 과거는 통제할 수 없으니 현재에 집중하기. 여러분, 60대가 되면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후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통제할 수 없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대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볼까요? 그때 자식한테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자식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때는 미안했어. 지금이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돈을 더 모았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도 듭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지출을 줄이십시오. 지금이라도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 보십시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지금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현재에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 여섯 번째 연습 죽음도 통제할 수 없으니 오늘을 충실히 살기. 여러분, 60대가 되면 죽음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의 부고 소식, 주변 사람들의 병, 자신의 건강 악화,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대신 오늘을 충실히 사십시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남과 비교하시겠습니까? 과거를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으실 겁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으실 겁니다.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사십시오. 매일을 그렇게 산다면 언젠가 마지막 날이 왔을 때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잘 산 삶의 완성. 마무리. 에픽테토스가 60대에게 남기는 한 문장.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픽테토스의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집착과 자유, 걱정과 평온.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우리는 영원히 괴롭습니다. 둘째, 진정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태도. 이것만이 온전히 내 것입니다. 셋째,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서 평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워서 평온한 겁니다. 넷째,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면 나는 자유롭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다면 나는 떳떳합니다. 여러분,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묶여 있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평생 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몸은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유롭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으로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 이것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묶인 것들을 하나씩 풀어낼 때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날씨도 내려놓고, 자식의 선택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평가도 내려놓고, 세상의 변화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이것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평온이 찾아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 무슨 뜻일까요? 평온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을 되찾아서, 자식이 잘 돼서,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평온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 집착들을 내려놓으면 평온이 드러납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해가 드러나듯이.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가 여러분께 남기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자주 해보십시오. 통제할 수 없다면 내려놓으십시오. 통제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고 싶으십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과도한 걱정, 건강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자유로워졌구나. 아, 나는 이제 평온해졌구나. 여러분,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나아지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이다. 오늘 당장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진정으로 평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평온하다. 감사합니다.